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필러 고민 해결 닥터 리메이드 이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그리고 피부의 처짐으로 인해서 깊어진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팔자주름은 우리 입을 열고 닫는 데 사용하는 관절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을 완벽하게 없앨 방법은 없죠.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는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주연 배우를 맡으면 오랫동안 영화에 출연하기 때문에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얼굴의 노화를 가감없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우 역시 지난 15년간의 노화가 영화의 장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뚜렷하긴 했지만 깊지 않았던 팔자주름은 깊어졌고요. 눈에서부터 팔자 부위의 피부 처짐 역시 뚜렷해 보입니다. 물론 살이 쪄서 약간 후득해진 느낌은 있지만요. 노화가 진행된 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자주름이라는 것은 입의 관절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피부에는 관절이 없죠, 팔다리처럼. 그래서 팔자주름이나 인디안 주름이 입을 열고 닫을 때 관절 역할을 해주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입이 있는 미키마우스는 팔자주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이 없는 헬로키티는 팔자주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팔자주름을 완벽하게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입이 열고 닫는데 필요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시술한 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팔자 필러 시술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젊은 여성분은 피부 탄력도 좋아 보이고 팔자주름도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1cc의 팔자 필러 시술만으로도 이전에 비해서 팔자주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요. 시술 후에 그렇게 이제 팔자주름을 한동안은 신경 쓰지 않고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앞에 본 여자분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시고 피부 탄력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1cc 정도의 팔자 필러 시술만으로도 이전에 비해서 확연히 더 개선된 결과를 보이시고요. 팔자 필러만으로도 또 만족하고 사셨습니다. 이 남성분은 코 밑에 수염이 거뭇한 남성분이시죠. 이분은 앞에 여성분들과 비슷하게 1cc로 팔자 필러를 시술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팔자주름이 옅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히알루론산 필러의 특성상 피부도 좋아지면서 만족감을 주시겠지만 이 앞에 여자들보다 이 남자분은 뭔가 이 팔자주름 개선이 여자분보다는 조금 개선이 약한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런 경우는 리프팅이나 다른 추가적인 시술도 같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팔자 필러 시술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팔자 필러는 미적인 감각이 필요한 시술은 아닙니다. 그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양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선택 역시 중요한데요.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셨듯이 팔자 필러만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처진 문제는 리프팅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다른 필요한 시술도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팔자주름이라는 것은 100% 없앨 수가 없는 주름입니다. 그리고 팔자 부위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괴사되지 않는 것, 안전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코 옆에서 입술 쪽으로 내려오는 빨간색 선이 보입니다. 굵은 선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얼굴 동맥입니다. 실수로 이곳으로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코 주변, 코끝과 팔자 주변에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 시술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항상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 선택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의 얼굴에서 하얀색으로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분의 피부가 허락해 주는 한 필러를 충분히 넣어서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맨 오른쪽에 빨간 선 안에 처진 부위는 리프팅이나 다른 추가적인 시술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팔자 필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맨 왼쪽 사진 보면 어디다 넣어야 될지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제가 평소 시술하는 부위에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조금만이라도 위치가 잘못되거나 또한 양이 많거나 이럴 때는 우리 하고 나서 고양이 얼굴이 됐다, 원숭이 주름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쉬운 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빨간 부위의 처짐 역시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리프팅 시술을 병행하면서 팔자 필러는 너무 무리하지 않게 시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팔자 주름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시술도 하고 있는데요. 인중 주름 필러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필러나 입술선 필러 같은 경우도 자주 하고, 서양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마리오네트, 그리고 그 아래 군턱, 그리고 멘탈 크리즈라는 네이버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턱고랑 필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멘탈 크리즈, 한국말로 저는 턱고랑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이쪽에 필러를 원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1년에 몇 분 정도는 항상 시술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50대, 60대 분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주일에 몇 건도 하고 꽤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마리오네트 시술은 한국보다 서양 사람들이 많은데요. 왼쪽의 인형을 마리오네트라고 부르죠. 오른쪽에 이 백인분은 좀 닮았죠. 그러나 이분은 마리오네트 필러를 하고 리프팅을 하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하더라도 깊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필러를 넣고 리프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또 만족감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저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50대, 60대, 70대 분들, 남성분들, 여성분들 시술 쪽을 많이 최근에 하게 되는데요. 입술 필러는 젊은 사람들만 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입술은 나이 들어서 노화된 얼굴을 다시 회춘하는 시술 중에 가장 중요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인중 부위 흐릿해진 인중선을 뚜렷하게 해줬고요. 얇아진 입술에 필러를 채워서 잔주름을 개선시켰고, 노화와 함께 흐릿해진 입술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볼륨을 어느 정도 보충하고 나니 입술 같은 경우는 필러를 하고 나면 색깔도 약간 더 예뻐졌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네 가지 시술을 같이 한 번에 했을 때는 입 주변의 노화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시술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필러 고민 해결 닥터 리메이드 이정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